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다시 새로운 책 시작되었습니다. 현존 수업이죠. 현존 수업을 나누는 첫 라방입니다. 9월 22일 12시 16분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은 토요일 아침마다 만났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낮에 하니까 어떠세요? 토요일 아침마다 만나다가 낮에 만나니 늘 참여하시던 분들은 또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그럼 우리 새 책 함께 읽었던, 한 주간 읽었던 내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책은 저희가 총 102일, 약 3개월 가까이 하네요. 102일 동안 읽게 되는데요. 마치는 시간 알고 계세요? 마치는 날짜가 딱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크리스마스까지 한번 잘 현존해 보고요. 알고 계시지만 이 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 명상만 좀 꾸준히 하는 모임도 팔로우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우리 마이클 브라운이 나누려고 하는 현존 수업 같이 잘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나눠야 되는 범위 알려드릴게요. 9쪽에서 38쪽까지입니다. 제가 채팅창에도 써드릴게요. 9쪽에서 38쪽. 네,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떠셨어요? 현존 수업책 읽었던 한 주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 채팅창에 써주시면 돼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현존 수업책과 처음 만났던 나날들. 저는 이 책을 선물 받았었고 누군가에게 저에게 희소님이 이 책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누군가가 말씀 주셔서 만났었고요. 코치들 스터디, 모교 스터디에서 이 책을 한번 나눴었기 때문에 한번 읽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책, 배움이 그렇듯 그 시절에 제가 또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게 읽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 내용을 한번 나눠볼게요. 더 또 들어오신 분들이 있네요. 잠시만요. 먹보네오님과 소영님과 담비님도 환영합니다. 직장인 분들께서 낮에 들어오는 거 쉽지 않을 텐데 환영하고 이 시간 고요하게 혼자만의 시간으로 음미할 수 있는 기회이시길 바래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9쪽입니다. 다시 깨어나기 해서 책 내용이 시작되거든요.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당신이 현존 수업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척 흐뭇하다. 반가워해요. 근데 사실 이 책에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 자신이 이 책으로 스스로를 끌어당겼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현존 수업이 무엇이냐, 누굴 위한 것이냐 라는 것이 9쪽의 둘째 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든 존재가 공유하고 있는 현존에 다시 자신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람. 저는 다시 읽었을 때는 이 표현이 들어오더라고요. 다시 연결.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연결되어 있었던 존재였는데 잠시 그게 끊어졌었을 뿐 이 현존 수업을 다시 만나서 재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현존 수업은 시간 중심적인 사고 경향의 덫으로부터 당신의 주의를 되찾아주는 실질적인 기법과 인식 도구를 제공한다. 결국 이 책은 제목부터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다시 깨어나기.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현순간의 자각이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저자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어요. 호튼 증후군이라고 해서 본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부터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10쪽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누구도 외부에 있는 그 무엇도
나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진실을 직면하게 되었다. 이것은 오직 스스로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라는 알아차림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96년에 애리조나 한증막에서 처음 이렇게 뭔가를 경험했고, 그때 내 삶에서 처음 등장하는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죠. 되게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쪽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11쪽에 보면 나는 현존과 직접 연결된 느낌을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에 와서 깨닫고 있는 사실이지만 나의 몸은 단지 현존이 현상적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물이다. 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존재가 타고 있는 비클 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순간을 자각하는 첫 경험을 했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쪽 중간입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현존하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명료했고 감정적으로는 균형 잡혀 있었으며 파동적으로는 주파수가 맞아 있었다. 주파수란 표현이 종종 나오죠.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이렇게 압도된 적 있으세요? 있으시면 채팅창에 나눠주셔도 좋아요. 대자연에 압도되는 경험들, 그러니까 인간인 내가 감히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의 무언가를 경험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대자연의 숨막힐 듯 빛나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네오님과 일모님은 네팔에서, 그러니까 되게 경이롭잖아요. 그 순간 우리가 되게 진짜 압도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어떤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죠. 근데 12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는 우리가 대자연의 숨막힐 듯 빛나는 아름다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의 통합되지 않은 과거의 트라우마와 두려움에 찬 미래의 투사 속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직 통합되지 않은 과거의 트라우마와 미래에 있어서 두려움으로 가득 찬 미래의 투사, 거기에 매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눈앞에 있는 숨막힐 듯한 아름다움조차 인지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소영님은 몽골의 초원, 그리고 제주 바다 폭풍 전야의 파도. 라이님도 어제 하늘, 어제 하늘 가깝네요. 네. 홍수가 났을 때 북한강.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런 빛나는 아름다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도 분명 여전히 빛나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통합되지 않은 과거와 두려움에 찬 미래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12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 궁금한데요. 12쪽 맨 아래에요. 넷째 줄에 그 순간 나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증상이 사실은 하나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지닌 것임을 직감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이 사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고 마이클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것에 있어서 본인이 깨달았던 여러 가지 방법론을 책 전반적인 것에 있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마이클의 어떤 철학이 보이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현순간의 자각으로 오는 방식은 최대한 자연스러워야 한다. 어색하지 않아야 된다. 인위적이지 않아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책을 썼고 가이드했다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곧 2부에서 보시겠지만 결국 이 책에서 말하는 표현은 방법은 그러니까 현순간을 자각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13쪽에 중간에서 아래쪽에 보면은 8음절이죠. 의식적인 연결 호흡. 내가 뭔가 의식하고 있으면서 호흡을 정말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호흡하는 활동을 곧 제안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과거를 이야기할 때 마이클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여기에는 인테그레이시란 표현으로 15쪽이 적혀 있고 번역에는 통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도대체 통합이 뭘까? 통합이 뭐길래 그게 회복하고 연결되는 걸까 싶을 텐데 그게 15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5쪽 아래에 통합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뭔가 분류하고 나누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벌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이클은 점점 더 화두를 가졌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더욱 현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본인이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하고, 그것을 노력하고 이런 책을 만들고 실제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도와주면서 늘 놀라움이 가득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18쪽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고 들으셨을 때 어떻게 와닿으실지 궁금합니다. 18쪽에 정중하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경험을 통해 오직 삶 자체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통합성을 갖추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오직 삶만이, 우리의 인생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통합성을 갖추게 해준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리고 삶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도울 때만 이런 통합성을 길러준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어쨌든 코칭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통합성, 다른 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전제가 그렇다면 사실 그것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도와서 우리 안에 있는 통합성을 이뤄내야 된다라고 마이클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든 간에 우리 자신이 이 책이 제시하는 어떤 경험들을 먼저 하길,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이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 마이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얼마나 동의되세요? 누군가의 통합성을 돕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이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통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어떤 통합의 여정에 지금 본인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면서 20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접근법이 되어야 되고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20쪽에 약간 스포가 있죠. 20쪽의 아래에서 8째 줄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현존 수업은 주의와 의도를 의식적이고 일관되게 사용하기만을 요구할 뿐이다. 결국은 2부에서 나오는 그 의식적인 연결 호흡도 내 의도문, 문장을 계속 속에 세우면서 그걸 주의 깊게 거기에 알아차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루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요즘 삶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렇게 경험하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21쪽에 넷째 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현존은 약간 개구쟁이 같달까? 현존은 우리가 현순간의 자각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기능들을 통합시키는 데 필요한 상황들을, 그러니까 내가 현존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역기능으로 통합시키는 데 필요한 상황을 우리 일상의 적시적소에 나타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존하기 위해 통합이 필요한 지점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나 기회들을 우리 인생에 계속 나타나게, 적시적소에 나타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는 어떤 지점들이 있을까요? 그럼 거기에 이제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이 경험은 나의 존재의 어떤 점을 통합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내 삶에 나타났을까? 어, 결국 우리의 삶의 경험의 질을 결정하는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있는 힘을 줄 건데, 그것에는 기본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내 삶에서 다가오는 것들에 응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쪽에 이거 읽어드리면서 앞에 부분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23쪽의 위에서 셋째 줄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찾고 있던 모든 것이 이미 당신을 찾았고 당신 안에 고스란히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이루기 위해 어딘가에 도착하기 위해 지금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과정이 사실은 우리 자신이 직접 지금 체험하고 확증해야 되는 어떤 경험들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네, 사이에 온 상미님도 환영합니다. 그러면 앞에 거 다 읽었으니까 우리 1부 수업을 위한 조율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수업을 위해서 어떤 조율이 필요한가? 여러분들 그 27쪽에 보시면요. 27쪽에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도와야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중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현존 수업은 당신 안으로 들어가는 여행이다. 그것은 잊혀진 기억을 통과해 익숙하지 않은 감정 영역으로 당신을 데려간다. 결국 우리의 본연의 순수와 기쁨과 창조성과 재결합하게 하는 건 바로 이 잊혀진 에너지 시대이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그 부분을 이미 잊었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마주봄으로써 지금 우리 삶의 순수한 기쁨, 창조성이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게 된다라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모든 걸 우리 존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을 향한 이 여행길에 오르도록 권유하는 것도 바로 그거라고 이야기해요. 이번에 이렇게 현존 수업 공지 올라왔을 때 본능적으로 신청해야겠다, 끌림이 있다라고 느끼셨다면 마이클의 원리로 치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현존이 이것을 수강하도록 여러분들을 이끈 것이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안내가 되어 갈 때 특히 통합되어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28쪽의 맨 아래에 보면은 여기에서 읽은 내용들을 제대로 소화시키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점심시간에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현순간의 자각, 그러니까 present moment awareness,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있어 저는 흥미로웠던 지점이 이거였어요. 29쪽이죠. 29쪽에 보면 당신이 현순간의 자각에 들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믿음직한 지표가 있다. 그것은 특정 순간에 당신이 아무리 편안하게 느끼든 아니면 아무리 불편하게 느끼든 상관없이 당신의 경험에 감사의 마음이 스며들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이미 오전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최근 일주일의 경험도 있으실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매 하루, 특히 오늘 하루만 생각했을 때 얼마나 감사의 마음이 스며들어 있었나요?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이 현순간에 깨어 있다는 지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채워져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마이클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0쪽 맨 아래에 우리 얼마 전에 톡 인증 때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더 나은 내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오늘을 살 수 있을까? 의미 있는 오늘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은 채로 산다. 그러면서 조금 슬픈데 31쪽의 위에서 5째 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리하여 당신은 부단히 현재를 건너뛰며 살아간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현재에 잘 머물며 살아가고 계신 것 같나요? 내일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자체에 머물며 의미 있는 오늘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매 순간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슬프지만 마이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쪽 맨 아랫줄입니다.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러한 마음 상태, 휴식이나 평화를 느낄 겨를도 없이 끊임없이 어제로부터 도망치는 동시에 미친 듯이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그 시간 속에 과거, 현재, 미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휴식이나 평화를 느낄 겨를 없이 어제로부터는 도망치고 미친 듯이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현존 수업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가식을 직면하게 도와줄 거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부분이에요. 35쪽이거든요. 35쪽 중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현순간의 자각은 관념이 아니다. 그것은 체험이다. 그러니까 이 현순간을 자각하며 산다는 것은 말로 표현을 하거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롯이 그 사람이 느끼는 바, 경험하는 바가 되는 거죠. 체험이 중요한 건데 근데 여기 보면은 초대장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현존 수업의 초대장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죠. 멈추세요. 당신이 가야 할 어떤 곳도 해야 할 무엇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냥 이 공간에 존재할 뿐이라면 그때는 눈앞에 있는 여기 바로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낱낱의 경험에 모든 경험에 의식적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현순간의 자각을 말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벌써 40분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거 화두 드리고 싶어요. 36쪽에 보면은 재충전의 박동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재충전을 잘하고 계세요? 이건 좀 채팅창 답을 기다려 볼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재충전을 제때 잘하고 계시나요? 재충전이란 표현에 있어서 마이클의 입장은 너무 명료해요. 37쪽입니다. 37쪽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머리로 생각하는 어떤 마음에 생각하는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반복 순환하는 경험 속에 내재된 침묵과 고요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이어져요. 특히 현존이 그로부터 나오고 당신을 그리로 손짓하는 깊은 침묵과 고요를 이해하지 못한다. 깊은 침묵과 고요. 그 지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앞에 것처럼 반영하면은
요즘 얼마나 자주 감사함 모두의 발을 닫고 있나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여러분들의 삶에서 깊은 침묵, 깊은 침묵과 고요를 이해할 수 있을까? 결국 이것이 현존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존하는 방법이 호흡이랑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부에서 본격적으로 호흡을 가이드해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이 제가 쭉 훑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제가 읽으면 생각해 보면은 처음 이거 그냥 코칭 스터디에서 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두를 가졌던 것 같아요.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잘 읽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일상 속에서 감사하고 내가 의식적으로 깊은 침묵과 고요함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주의와 초점 이야기가 있었는데 2부에 되면은 매 주차마다 문장이 나오고 그 문장 관련해서 10분에서 15분 또 의식 어떤 연결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것들을 결국 하다 보면은 우리가 크리스마스쯤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현존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조금 더 깨어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담비님 식사하시면서 맞아요. 직장인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노리는 것 중에 하나도 여러분들이 점심시간 때 뭐 건강식, 뭐 샐러드나 도시락 같은 거 드시면서 뭐 밖에서 하셔도 좋고 회의시도 좋고 귀로 들으시면서 몸은 직장에 있지만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에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첫 보이스룸을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요. 이거는 유튜브에 또 올라가잖아요. 우리 녹화본이 총 14번 하게 되네요. 14번 금요일 나누고 크리스마스 직전에 한번 하는 것이 또 마지막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2021년부터 함께했던 영성 북코칭 책들 8번째 책 현존 수업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크리스마스 때까지 같이 더 잘 현존해서 내년에는 현존하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또 삶을 상상하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링크 또 공유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멋진 오후 보내셔요.